보세요. 오늘 삼촌 유튜브 찍어. 진짜요? 인터뷰 한번 할래? 너 연예인 꿈이잖아. 제가요? 나오면 안 되는 친구도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 안 찍는 게 낫겠다, 얘들아. 여기 오는 애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어릴 때 좀 많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수저가 없는 걸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타 편의점에 이런 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점주 부담인데 여기는 다 반품을 잡아주세요, 본사에서. 이게 뭐세요? 오늘 삼촌 유튜브 찍어. 진짜요? 인터뷰 한번 할래? 너 연예인 꿈이잖아. 제가요? 나오면 안 되는 친구도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 안 찍는 게 낫겠다, 얘들아. 여기 오는 애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높으니까 오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6번씩 와요. 실제로. 야, 니네 일주일에 몇 번 오니? 그래. 이게 이제 애들 학교 시간이라 이 시간이 이제 중학교 애들이 오는 타임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친구야. 여기 자주 와요? 우와! 3,000명. 3,000명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 친구들. 눌러달라면 다 눌러줄 거야. 여기 친구들은 다 눌러줄 거야. 나 좋은 친구들. 이 친구도 자주 오는 친구. 친구야, 인터뷰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 현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채널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산다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구독받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수저가 없는 걸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산으로 따지면 여기 문화동 쪽이랑 아직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거의 한 8, 9년 정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신문 한 부를 내가 한 달 동안 돌려주면 1,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부를 돌리면 10만 원이 월급인 거예요. 신문은 매일 나오잖아요. 네, 신문은 매일 돌립니다. 30일을 돌리면 1,000원. 그쵸. 그때 한 300부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형이랑 그 다음에 우유도 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우유 배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 배달이 생계였던 거죠. 그때 당시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벌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생계를 저희 엄마가 좀 책임지는 상황이었고 또 어머니께서 장사도 하셨지만 이제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를 저랑 저희 형이 좀 도와줘 그걸 가지고 좀 생계를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9살이거든요. 아까 2호점에서 봤던 네, 2호점에서 봤던 그 유튜브 했던 친구가 9살인데 그만 한때 돌렸어요. 엄마 차 오토바이 뒤에 타서 그랬었는데 무슨 생각하면 돌리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엄마가 이제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크게 생각 없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렸어요. 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신문 돌리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창피한 것도 있었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돌린 거예요? 한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4시부터 신문을 돌리고 그때 등교가 8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신문 돌리고 하면은 집에 오면 한 7시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등교 준비해서 가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경우는 등교가 좀 빠듯하고 이제 조금 텀이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자는 시간이 있어요. 한 6시 반에 좀 빨리 오면. 근데 오늘처럼 비가 오면 신문은 비닐을 싸야 되거든요. 비닐 작업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빨리 나가야 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닐을 쌓는 거에 대한 곳은 따로 없습니다. 신문은 아시다시피 뭐 일요일이 있고 휴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돌려야 되고 명절에도 돌려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했었죠. 일당 55,000원 받으면서 김도 따봤고 노가다는 휴일만 나갔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 방파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벽돌 같은 거 쌓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힘들었던 건 기억나는 게 겨울이었는데 칼바람이 막 불었는데 저기 새만금 쪽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서 이제 김을 매는 건데 추우니까 칼바람이 이렇게 하는데 김이 위에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걸 그 노란색 바구니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배에서 배로 제가 해봤던 거 중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쵸. 일단 춥고 그 다음에 김이 위에서 막 머리로 막 떨어지면 그걸 좀 막고 있으면 뭔가 약간 자괴감이 좀 떨어져요. 이걸 내가 왜 지금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저자세로 이렇게 김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노란색 바구니에 담고 뭐 한 30kg 되는 바구니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해본 거 중에서는 그게 조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당은 적었나요?
그것도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일당은 5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였고요. 또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직업소개소 같은 데로 나가요. 지금 여기 터미널 같은 데 지금도 있는데 거기 한 새벽 5시, 6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불 쬐고 있거든요. 거기 나가면 거기에 수수료를 한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을 받고 한 5천 원 정도는 떼주고 그걸로 고등학교 때는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핸드폰 군대를 전역하고 24살 때 어릴 때부터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취업도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교훈으로 이제 대학을 좀 나와야 된다 해서 이제 군산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휴대폰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업직을 해야 된다.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카드도 있었고 근데 당시 제가 계산하는 게 되게 빨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핸드폰 요금을 제가 냈어요. 그때 당시 한 15,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요금제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금을 좀 적게 쓸까라는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려면 간단하거든요. 그 요금 잘 계산해주고 핸드폰 파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되게 잘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핸드폰 매장에서 뭐 한 달에 한 300 이상 벌 수 있다 해서 실제로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3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돈을 쫓아서 핸드폰 영업사원을 시작하게 됐고 LG에 먼저 입사를 했습니다. LG가 지금은 이런 매장에서 많이 팔지만 그때 당시에는 뱅콘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핸드폰을 팔았거든요. 은행에서 부스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팔았어요. 직판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뭐 추억이 날 수도 있는데 뱅콘이라고 해서 LG가 이 뱅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인지도가 너무 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은행에서 산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당시에는 SK가 굉장히 조금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SK가 잘 터지고 나머지는 안 터진다. 투지 때 예, 그쵸. 투지 산업대였고 지금 거의 한 15년 전, 14년 전 일이니까 당시에 실제로 LG가 안 터진 건 맞았습니다. 왜냐면 주파수 자체가 SK가 800MHz를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SK만 잘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루에 서류를 10장을 쓰면 한 3장 정도는 찢었어요, 사람들이. SK가 아니네 하고 찢는 거예요. 서류를 써놓고 개통을 하는데 SK 아니면 안 써 하고 이제 찢는 경우가 한 10장 서류 받으면 한 3, 4장은 그렇게 해서 취소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SK는 당시에는 얼굴 많이 주는 제도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은행 가서 핸드폰 팔고 대개 한 3년 정도 하면 점장을 하는데 저는 1년 6개월 만에 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7살 때 점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LG가 또 좋았던 게 점장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스피노프라고 해서 창업을 지원을 해줘요. 매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매장 뭐 권리금 뭐 보증금 몇 억씩 하잖아요. 핸드폰은 또 좋은 자리에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알고서부터는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원이에요? 아니면 대출이에요? 지원입니다. 대신에 약정이 있어요. 뭐 100개, 200개 매장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스피노프를 해서 회사에서 실제로 지원을 해줘요. 월세도 지원해주고 보증금도 지원해줘요. 엄청 좋은 제도.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점장하고 3년이었거든요. 점장을 나는 3년을 하고 또 3년이면 6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30살 안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장을 어떻게든 빨리 하고 27살 때 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 때, 그러니까 2013년도죠. 그때 해서 군산이랑 익산이랑 해서 2개 매장 지원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 사업을 쭉 했던 거죠,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 사업은 지금은 이제 뭐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 뭐 자급제폰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대리점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핸드폰은 내가 100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하나를 파는 데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을 1000개를 파는 사람은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은 그 논리도 좀 맞긴 한데 그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여러 개 하니까 이제 직원 관리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퇴사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6개까지 하다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했죠.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1년 동안은 실제로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고 출근을 누구보다도 빨리 했고 원래 핸드폰 매장 되게 좀 늦게 출근하거든요. 9시 반 뭐 이러는데 저는 항상 8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도 뭐 회식이 없는 한은 10시, 11시까지. 왜냐면 8시가 마감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애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독려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말기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8시 이후에 뭐 정산이라든지 다음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10시, 11시 새벽까지도 근무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거의 한 15시간 정도 일하신 거예요? 네, 한 1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게 처음부터 6개가 아니라 1년 반 정도 됐을 때 벌었던 금을 투자하고 벌었던 금을 계속 투자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달에 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장 재투자해서 6개까지 했던 거죠. 왜냐면 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은 매장이 있지만 또 내 매장을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매장을 2개를 받았으면 또 내가 2개를 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그냥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를 받았으니까 제가 하나를 줘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매장을 받으면 하나 매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2개를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4개는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4개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또 매장을 하나 또 받는 경우가 돼서 지원받고 또 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내고 그렇게 해서 6개까지 하다가 6개까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 줄이고 그렇게 해서 뭐 줄이고 하다가 4개 계속 운영하다가 한 3년 차, 4년 차쯤에는 2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11년 차가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만 하고 이 SNS 무인분식이라는 게 이 유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뭐 아까 MOQ도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혼자서 제가 막 여기 있는 사입을 다 하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겠죠. 물건 사는 데만 하더라도 한 종목을 500박스, 한 팔레트 이렇게 살려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걸 100개만 사더라도 종목이 뭐 다 그렇게 사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최소 막 한 거의 물건값으로 한 10억 가까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님을 만나서 요 지사 개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여기 본점을 오픈했을 때랑 2호점 오픈했을 때도 굉장히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핸드폰 매장에서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뭐 전단지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타겟층이 좀 틀린 거죠. 여기는 이제 애기들을 위한 타겟층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열심히 산다잖아요. 네.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주위를 보면은 확실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거나 어떤 큰 계기가 있거나 저는 어릴 때 그런 계기나 이런 동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열심히 산다는 거는 이제 어떤 동기가 확실하신 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빚이 있으면 1억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뭐 2잡, 3잡 해요. 근데 내가 1억을 모으겠다고 하면 그 동기는 굉장히 나태될 수 있거든요. 1억을 갚는 거하고 1억을 모은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동기가 약한 거죠. 근데 1억을 빚을 지신 분들은 어떻게든 갚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니까 어떻게든 해갖고 1억을 어쨌든 갚거든요. 그런 확실한 동기가 있으신 분들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보다는 빚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목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는 조금 힘들면 안 모아도 돼. 없어도 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1억의 빚이 있으면 아니죠. 어떻게든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똑같은 동기여도 좀 확실한 동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죠. 사장님은 빚이 많으세요? 저는 빚은 없습니다. 빚은 없는데 저는 계기가 어릴 때 많이 조금 불우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그런 결핍이 있었던 거죠. 돈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이런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플랜을 세워서 뭐 30살에는 내 매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거를 이미 한 5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5년 계획으로 해서 실행을 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이미 3년 단위로 일기장이나 이런 데다 기재를 해놔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좀 계획이 좀 늦어질 수도 하고 변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 많이 힘들 때 좀 자신만 극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좀 받으면 좀 여행을 다니는 편이에요. 핸드폰 한참 힘들 때도 그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친구들끼리 제주도 한 4박 5일 갔다 와서 다시 또 충전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좀 힘들거나 이러면 저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가족들끼리도 친구, 지인들끼리도 좀 그런 식으로 여행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2개 매장 이렇게 하시면은 한 달에 좀 수익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매출로 하면은 2,500 정도 되고요. 수익으로 하면은 한 800 정도 됩니다. 월세 다 빼고 달리게 돼요. 왜냐면 고정비가 한 150에서 160 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이제 마진율하고 거기서 이제 고정비 빼면 끝이거든요.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요. 하루에 한 번 와서 청소하고 하는 게 한 30분에 40분 정도 걸리고 2개 해서 천천히 하면 2-3시간 정도? 또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요즘 무인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 아까 학생들도 이제 편의점도 간다 그랬고 같은 거를 파는데 특별히 좀 비전이 있어요. 제가 SNS 무인분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한 3가지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 프랜차이즈미 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유통 단가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자체적인 이제 PB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PB 상품들도 있고 뭐가 있죠? TV가? PB 상품은 뭐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상품이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자체 상품이죠. 그래서 SNS 무인분식 로고를 붙인 상품들이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상품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타 편의점에 이런 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점주 부담인데 여기는 다 반품을 잡아주세요. 본사에서. 전체 상품을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주가 물건을 10개를 받았는데 8개는 팔고 2개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개는 반품 처리가 100% 됩니다. 그러니까 반품을 10%만 해주는 게 아니라 100% 전량 다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문을 할 때부터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또 길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스율 있잖아요. 본사에서도 로스율은 5%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 됐든 뭐 커피숍이 됐든 다 로스율이라는 게 있는데 로스율이 되게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100개가 나갈 것 같으니까 100개를 주문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95개만 나가면 5개, 5%는 이제 본사가 그냥 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장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주문량이 많아지고 반품률은 그 내에서 된다고 이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돌려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주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물건을 뽑고 유통기한을 지나서 못 팔면 어떡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반품을 다 100% 잡아준다는 거. 계약서에 써주시나요? 예, 계약서도 씁니다. 실제로 저도 본사하고 쓸 때 썼고, 네. 실제로 반품도 몇 개 했어요. 아. 네,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뭐, 핫바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반품 다 잡아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무인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많이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SNS 무인 분식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0개가 넘는 식품 회사하고 다 제휴가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쉽게 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발주 물량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그냥 이런 편의점처럼 차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단가적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든지 아니면 똑같은 금액으로 팔더라도 수익이 적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무인분식을 차려서 잘 되는데 옆에 우리가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저가 커피숍을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상권에.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여기 PD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군산 와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해서 네. 기분이 너무 좋고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그리고 너무 재밌네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년을 꼭 다시 오겠습니다. 예. 또 뵙고 싶습니다. 빵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아침에 가셔서 사오신 거예요? 이성당이 원체 웨이팅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나 이럴 때는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주말이 아니라서 네. 살 확률이 높긴 한데 네. 주말에는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 온다고. 네. 그래서 군산 오셨으니까 또 첼로 유명한 거 하나 드셔야 되니까 가족분들이랑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